자, 지수법칙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수법칙 써서 루트 3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2의 2승이죠. 따라서 답은 4가 됩니다. f'x가 주어져 있고 f1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부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fx를 구할 수 있어요. 부정적분을 해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어 보면 1-1 플러스 c는 c죠. 근데 이 값이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fx는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f2 값은 8 빼기 4 플러스 1, 그러므로 5가 정답이 됩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금 세타는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 있으니까 3, 4분면 각도고요. 3, 3에서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2가 된다는 거는 3, 4분면 위의 점, x좌표가 마이너스 5인 점, y좌표가 마이너스 12인 점을 찍어서 동경이 이 점을 지나도록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세타는 이런 식으로 3, 4분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가 됩니다. x축의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면 여기 길이가 10이고 여기 길이가 5니까 피타고라스 정의를 쓰면 원점에서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P까지 거리는 13이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 삼각함수의 정의 갖고 구해보면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죠. 그래서 R분의 Y좌표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고요. 이걸로부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보면 둘이 더해보세요. 13분의 마이너스 17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프에서 극한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0에서 좌극하는 x좌표 0보다 아주 조금 작은 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가깝죠. 그래서 좌극한 값 마이너스 2고요. x가 2보다 아주 조금 클 때 우극한 값 구해보시면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둘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고배미분 물어보는 문제예요. g'x를 구해보면 자, 우변 x제곱 더하기 3 미분하면 2x고요. fx 그대로 곱해주시고요. 더하기 앞에 거 x제곱 더하기 3 그대로 써주고 f'x 곱해주면 돼요. 자, 근데 질문이 g'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1을 넣어볼 거야. 그러면 2f1 더하기 4f'1이 되고요. f1이 2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시고 f'1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계산을 하면 8이 됩니다. 이차 함수 y는 3x제곱 빼기 x와 y는 5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자, 그림을 살짝 그려보시면 y는 3x제곱 빼기 x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y는 5x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죠. 자, 이때 둘러싸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이 교점의 x좌표 두 개를 구해서 이 구간 안에서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교점을 먼저 구해볼게요. 3x제곱 빼기 x랑 5x가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되죠. 양변 3으로 나눠주고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교점 x좌표가 0과 2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분 구간은 0과 2고요. 5x에서 2차 함수를 뺀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돼요. 자,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 dx가 되겠죠. 자,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x 세제곱 3x제곱 0, 2. 자,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2죠. 0 넣으면 0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식 이런 거 있죠. 2차 함수가 x축하고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자,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난 점에 x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는 이렇게 돼요. 공식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때 베타가 알파보다 큰 거야. 자, 이 공식 갖고 구해도 넓이가 나옵니다. s는 6분의 2차항의 개수 절대값 마이너스 3,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죠. 첫 장이 2인 등차 수열 AN에서 A6은
2배의 S3 빼기 S2래요.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볼게요. A6이란 건 첫째 항 2에다가 공차 D를 5개 더한 게 됩니다. 그 다음 2배의 S3 빼기 S2라는 거는 S3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의미하죠. 그리고 S2라는 건 A1 더하기 A2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식을 서로 빼보면 이렇게 지워져서 A3가 됩니다. 근데 A3는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 2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 공차가 구해집니다. D는 2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임을 알았기 때문에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2가 되려면 AN이 2N이 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S10을 구하래요. S10 등차 수열 합공식 써서 구하면 됩니다. 2분의 10에 첫째 항의 2배 4, 그 다음 9개의 공차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10 곱하기 2구 18 더하기 4니까 20이죠. 나누기 2 해주면 110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함수 f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요. 그때 fx 제곱이 연속이래요. 그럼 fx 제곱씩 써볼게요. fx 제곱은 x가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의 제곱이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x는 a에서만 연속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의 좌극한 값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의 제곱의 극한 값 구하면 되겠죠. 이 값하고 a에서의 함수값 x에다 a 넣어주면 돼요. 2a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 우극한 값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2x 마이너스 a의 제곱. 이 세 개의 값이 같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 부분만 성립을 하면 됩니다. 자, 좌변 계산해주면 xa로 보내봐요.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우변은 a 제곱이죠. 자, 양변 전개해볼게요. 4a 제곱 빼기 24a 더하기 36이 a 제곱이니까 자, 여기 지워주면 0되고 여기 3되죠. 양변 3으로 또 나눠요. 8a 더하기 12는 0 이렇게 돼서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a 값이에요. 근데 질문이 a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두 근의 합은 8 이와 같이 답을 구하면 되겠죠. 점화식이 주어져 있고요. A12가 주어져 있어요. 이 두 조건으로부터 A1 더하기 A4의 값을 구해보라는데 점화식을 잘 보니까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점화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홀짝 홀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 형태의 점화식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두 개마다 주기성이 있을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홀짝 홀짝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주기가 2죠. 그래서 규칙을 두 개씩마다 규칙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빨리 규칙을 찾아볼 거야. 자, 첫째 항을 뭔지 볼까? A1이라고 해볼게요. 자, 둘째 항은 위에 점화식에 의해서 A1분의 1이 둘째 항이 될 겁니다. 자, 셋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8을 곱하면 돼요. 이게 셋째 항. 넷째 항은 세 번째 항의 역수예요. 그래서 8분의 A1. 다섯 번째 항은 그 전항에다 8배를 하면 돼요. 다시 A1이 되네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항은 그 전항의 역수죠. 일곱 번째 항은 그 전항에다가 8배 하면 돼요. 여덟 번째 항은 그 전항의 역수 8분의 A1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은 8배 하는 거죠. A1. 그래서 어떻게 된 걸 쓰냐면 이렇게 4개, 그 다음 4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A1분의 1, A1분의 8, 8분의 A1 이런 식으로 빨리 규칙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째 항이 8분의 A1임을 알 수 있고요. 자, 8분의 A1이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첫째 항이 구해집니다. A1은 4네요. A1이 4니까 자, 네 번째 항은 8분의 A1이었죠.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A1 더하기 A4의 값은 4 더하기 2분의 1, 2분의 9가 정답이 됩니다. 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로그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만난 점 x좌표를 구하면 될 건데요. 구하는 건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되겠죠. 로그 nx가 마이너스 로그 nx 더하기 3 플러스 1과 같다 라고 방정식을 세워주고요. 식을 정리를 할게요. x가 있는 항들은 다 좌변으로 넘기고요. 1이라는 건 밑을 통일해서 로그 n의 n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좌변에 로그 값은 이와 같이 정리되고요. 우변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래서 x 더하기 3이 n이 되면 되죠. 자, 이 방정식의 근이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근데 이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주어진 범위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지금 이차함수 그래프는 x절편이 -3이고 0인 이차함수고요. 자, y는 n이라는 상수함수가 우변이에요. 근데 이 y는 n과 이차함수의 교점이 x좌표가 1인 점과 x좌표가 2인 점, 이 두 점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는 양쪽 끝은 구멍 뚫고요. 이 빨간 부분하고 만나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구멍 뚫린 빨간 부분의 y좌표를 한번 구해보시면, 자, 여기다 x에다 1 넣어보세요. 그러면 4가 되죠. 2 넣어보면 2 곱하기 5니까 10이 됩니다. 자, 따라서 n값이 4와 10 사이에 있어주면 교점의 x좌표가 1과 2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n값으로 가능한 거는 5, 6, 7, 8, 9까지 5개가 가능하고요. 이 값들의 합은 이렇게 더하면 14, 이렇게 더하면 14, 그러니까 7을 5번 곱한 거랑 똑같죠. 35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을 해서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F0은 0이고 F1은 1이고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게 6분의 1이래요. 그냥 조건을 만족하는 아무 사례나 하나 들어보세요. 자, 0에서 0,0 지나고 1,1 지나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0에서 1까지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분했을 때 x축하고 이루는 부분의 넓이가 6분의 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0에서 1 사이에서 gx 그래프는 fx를 따라가요. 자, 빨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0에서 1 사이에서는 gx 그래프랑 fx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gx 그래프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1 플러스 1인데요. 저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fx 그래프를 x축 대칭을 하세요. x축 대칭을 하면 마이너스 fx가 되고요. 그 다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돼요. 자, 지금 한번 옆에 그림에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0에서 1 사이에서 fx 그래프를 이렇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 x축 대칭을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일 때까지. 그 다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키면 그림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위로 한 칸 들어 올려서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이쪽에다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gx 그래프예요. gx 그래프니까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자, 이쪽 이 모양하고 0에서 1 사이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좀 대칭이동,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gx하고 x축 사이의 넓이는 0에서 1 사이에서 여기 y축과 fx 사이의 넓이랑 같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6분의 5죠. 정사각형의 넓이가 1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넓이도 6분의 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그림에서 gx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이라서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나조건에 보면 이 그래프가 주기가 2인 주기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해졌어.
다음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3, 2. 자, 이렇게 됐는데 질문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gx를 적분하면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한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죠. 여기 적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한 게 1이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적분한 값은 1을 두 번 더한 거랑 똑같겠죠. 그리고 1에서 2까지 적분한 건 여기 넓이 6분의 5예요. 그래서 여기 6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6분의 17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가 4고 선분 AC가 5고 코사인 각 BAC가 8분의 1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여기 BAC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다 라고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처음 상황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어떤 상황인 걸 발견했냐면 SAS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SAS 상황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코사인 법칙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BC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선분 BC 길이 먼저 구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BC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자, 계산하시면 41 빼기 이렇게 약분되니까 5 그러므로 36이 돼요. 그러므로 BC 길이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각 BAC, BDA, BED가 같대요. 자,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다 똑같이 세타입니다. 자, 이럴 때 질문이 D 길이 구해보래요. 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지수로 두고 할게요. X를 구해보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발견할 걸 또 발견을 해봐야 돼. 다시 처음부터 보면 저기 삼각형 ABD부터 이제 보자고. D를 이렇게 그었어. 그럼 이렇게 여기가 4가 돼요. 왜냐면 각 A랑 각 D가 둘 다 같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을 만나면 해야 되는 행동이 있죠. 어떻게 해요? 여기 중점을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세타를 알고 있고요. 자, 직각삼각형 나왔어.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세타를 알고 있고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AD 길이의 절반은 4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8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죠. 그러므로 AD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죠. 이렇게 차근차근 발견해 가는 겁니다. AD 길이가 1이고요. 그러면 DC 길이가 얼마가 되죠? 4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다시 DBC 삼각형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길이들을 찾아내서 발견을 했는데 DBC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또 해야 되는 행동이 있죠. D에서 이 밑변의 중점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쭉 내려줍니다. 그럼 중점이죠. 그러면 이 중점까지의 거리는 요거 M이라고 하자. 그러면 6의 절반이니까 3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직각. 그러면 DM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해주면 16 빼기 9 루트 7이 되겠네요. 자, 됐죠?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선을 그어봤더니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D, E, M 삼각형에서 여기 D 길이 X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각 E가 세타라는 게 문제에 주어져 있고 M은 직각이죠. 그리고 DM의 길이가 루트 7임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x하고 루트 7은 사인 관계죠. x 사인 세타가 루트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니까 자, 삼각비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코사인이 8분의 1이 나왔다는 건 여기 길이가 1이고 피타고라스 정의 써주면 자, 88에 64 빼기 1, 63이죠. 루트 63은 3루트 7이 돼요. 그러므로 사인 세타는 8분의 3 루트 7이죠. 따라서 8분의 3 루트 7 x가 루트 7이니까 x의 값은 3분의 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fx가 0과 1 사이에서 이와 같이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fx는 주기가 1인 주기 함수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상황 파악을 좀 한번 해보시면 0에서 1 사이에서는 y는 3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요. 1일 때는 1,1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칸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돼야 되니까 다음 한 칸 구간에서도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려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fx라는 함수는 이 x값이 정수일 때는 1이고 x값이 정수가 아닐 때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값을 구해 볼 건데요. 이 f 루트 k에서 루트 k가 정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봐야 돼요. 루트 k가 정수가 되는 경우. 그러려면 k가 제곱수가 되면 되겠죠? 어떤 정수의 제곱수. 자, 근데 k 값으로 가능한 건 지금 1부터 20이니까 k 값이 1일 때, 4일 때, 9일 때, 16일 때 이 네 가지 값에 대해서 f 루트 k의 값은 자, 각각 f1, f2, f3, f4가 될 건데요. 이 값들은 모두 다 1이죠. f라는 함수에다 정수를 넣으면 1이 되니까.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 f 루트 k는 3이 됩니다. 루트 k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닐 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시그마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저거 쭉 전개를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3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f 루트 k인데 자, 3분의 1은 놔두고 자, k에다가 1 넣었을 때는 자, f 루트 k가 1이죠. 그래서 1. 그 다음 2 넣으면 k에다 2 넣으면 f 루트 k가 3이 됩니다. 2 곱하기 3. 3 넣으면 3 곱하기 3. 4 넣었을 때는 f 루트 k가 1이 돼요. 여기 1 곱하기 1이라고 써줄까요? 다음 4 곱하기 1. 5 곱하기 3, 6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7 곱하기 3, 8 곱하기 3, 9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까지 가면 20 곱하기 3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규칙을 보시면 4개의 값 1, 4, 9, 16 이 4개의 값을 제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3이 곱해져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 거냐면 이렇게 계산합시다. 자, 이렇게 1 곱하기 3, 2 곱하기 3 그냥 모두 다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20 곱하기 3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에서 원래는 1 곱하기 1이 됐어야 되니까 1 곱하기 2 또 다음 4 곱하기 2 9 곱하기 2 16 곱하기 2를 빼주면 위의 식하고 같은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다 3이 공통이니까 묶어주고 1부터 20까지 더하면 2분의 20 곱하기 21이 됩니다. 자, 뒤에는 계산하면 돼요. 자, 2로 묶어주고 1, 4, 9, 16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세요. 자, 전개하면 3 약분되고 얘랑 약분하면 10이니까 210이 되고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3분의 2 자, 이렇게 더하면 10, 이렇게 더하면은 20, 더하니까 30이네요. 자, 210 빼기 20. 정답은 190이 됩니다. 두 양수 PQ와 3차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gx는 연속인데 자, gx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가조건 보면 xgx가 절대값 함수고요. 나조건에 보면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래요. 이 식을 만족하는 PQ로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따지는 그런 문제겠네요. 그래서 gx를 한번 가식으로부터 좀 찾아볼게요. 자, 일단 식을 좀만 정리해 봅시다. xgx라는 식은 자, 절대값 안에 보니까 x가 공통으로 있어요. 그래서 x로 묶어 볼게요. 그리고 절대값을 따로따로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 안에서 곱한 거는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절대값 씌워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gx라는 함수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x가 양수일 때는 이 절대값 x가 그냥 x가 되죠. 그럼 양변을 x로 나눠보면 절대값 fx 빼기 p 플러스 q가 됩니다. 그 다음 x가 음수일 때는요, 이 앞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 fx 빼기 p 플러스 q가 되고요. x가 0일 때는 지금으로서는 뭐 알 수가 없네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g0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제 보면 이 함수 gx가 일단 연속이어야 된대요. 그럼 이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은 0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돼요. 자, 0에서 우극한 값을 구해보면 x에다 0을 보내보세요. x를 0으로. 그러면 f-p 플러스 q의 절대값이 우극한 값이고요. 좌극한 값도 구해보면 x 0으로 보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f-p 플러스 q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f-p 플러스 q의 2배가 0이 돼야 되죠.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보면 그러니까 얘가 0이고요. 이게 0이 되려면 f-p 플러스 q가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0이 0이 됐어야, 그러니까 gx 함수가 0,0을 지났어야 0,0을 지나야 연속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을 한번 잘 보시면 gx 그래프는 이 절대값 함수를 갖고 만든 함수야. 근데 이 절대값 안에 식을 보면 fx 빼기 p 플러스 q라는 식이 보이는데, 이 식은 fx 그래프를 x축으로 양수 p만큼 또 y축으로 양수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죠. 자, 이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그린 겁니다. 자, 그럼 먼저 fx 그래프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fx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f'x를 구해보면 3x제곱 빼기 6x 빼기 9 인수분해하면 3으로 묶고 x 빼기 3 x 플러스 1이니까 이 fx 그래프는 f-1이 극대값, f3이 극소값일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빼기 12니까 5 빼기 12 마이너스 7인 걸 알 수 있고요. f3은 27 빼기 27 빼기 27 빼기 12 마이너스 39가 됩니다. 그러니까 f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한 이 정도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극대값, 3, 마이너스 39 이 값이 극소값인,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fx 그래프로부터 gx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자, 일단 fx 그래프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때 아까 연속 조건에서 g0이 0이 되도록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적당히 이동을 좀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근데 원점은 지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죠. 이 부분을 그려주려면 절대값을 씌워보세요. 그러면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자, 식이 보면 절대값 그래프 그린 걸 x축에 대칭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지워주고 이거를 x축 대칭을 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파란색 그래프처럼. 그럼 파란색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요 그림은 보시면 여기 두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나 조건에 보면 gx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밖에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fx 빼기 p 플러스 q 그래프가 지금 선생님이 방금 그린 것처럼 그려지면 안 됩니다. 다 취소. 그럼 도대체 이 fx 빼기 p 플러스 q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밖에 없을까? 자,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연습을 해봤을 때, 이게 뚫고 지나가는 점이 이렇게 한 개만 있을 때, 접어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밖에 없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공부하면서 연습을 하셨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fx 빼기 p 플러스 q 그래프가 그런데 0,0은 또 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x축가 이렇게 한 점에서만 뚫고 지나가려면 그래프가 아마도 이런 형태로 그려졌을 거야. 0에서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x축을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씌워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럼 x가 0보다 작은 구간만 다시 그려주면 x가 0보다 작은 구간은 x축 대칭해서 그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 원점에서는 0,0에서는 미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경우 g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니까 문제의 조건, 나조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라는 게 성립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었냐면 지금 극대값이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원래 fx의 그래프의 극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었는데 얘가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을 시키려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7만큼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t에 대해서 다음 x에 대한 방정식, 삼각방정식이네요. 이 방정식의 근 중 가장 작은 값이 알파, 가장 큰 값을 베타라고 하재요. 단 이때 x의 범위를 문제를 잘 보시면 0에서 4 사이로 주었습니다. 자, 그럼 삼각방정식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를 구해줘야 돼요. 자, 0에서 4 사이에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0, 1, 2, 3, 4. 자, 사인 파이 2분의 파이 x 그래프는 주기가 2분의 파이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4예요. 그래서 0,0과 자, 여기 1과 마이너스 1 있겠죠. 1, 2, 3 1,1과 2,0 3, 마이너스 1 자, 4는 빠지고 자, 4,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고요. 지금 뭐 그린 거냐면 이게 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자, 여기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가 1이겠죠. 자, 코사인 그래프도 그렸습니다. 그러면 저 방정식은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은 자, 이거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다. 이거야. 자, 그럼 t 값에 따라서 이제 방정식 근이 구해질 겁니다. 자, 네. 일단 기억 내용도 이거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기억. 자, t가 마이너스 1에서 1 이상 0 미만일 때 그럼 모든 t에 대해서 알파 t 더하기 베타 t가 5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니까 뭐 이런 데 있는 거죠. 이런데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의 x좌표가 가장 작은 x좌표 알파가 되고요. 이 점의 x좌표가 가장 큰 x좌표 베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이 점은 코사인 그래프의 점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t 또 사인 베타는 사인 그래프의 점이야. 사인 파이 베타는 t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보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가 만난 점이 2와 3의 정 가운데 지점인 2.5예요. 2.5. 그리고 알파랑 베타는 이 2.5, x는 2.5라는 선에 대해서 지금 좌우 대칭이죠. 생긴 게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하고 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칭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중점, 알파 베타의 중점이 2.5다. 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죠. 자, 니은. 자, 이번에는 집합 t가 있는데 자, 베타 t 빼기 알파 t가 베타 0. 자, 베타 0 구해 볼게요. 베타 0이면 t에다 0을 넣은 겁니다. 이게 y는 0이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 그래프랑
지금 그래프,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가 만난 점들 찾아보면 0, 1, 2, 3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이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알파죠. 그래서 알파 0은 0이고요. 가장 큰 값이 베타죠. 베타 0은 3입니다.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3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t값을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로 쭉 키워가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알파 베타 어딘지 봅시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알파가 2에 있고요. 베타는 3에 있습니다. 베타가 여기 있죠. 그래서 둘 사이 간격은 1밖에 안 돼요. 둘의 간격이 3이 아니죠. 그다음 조금 위로 들어 올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 보면 이제 알파가 좀 더 왼쪽으로 왔고요. 베타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그림 지금 그린 거에서 보면 지금 베타는 3. 얼마 얼마죠? 이거 3. 얼마 얼마예요? 3과 4 사이 있으니까 알파는 1. 얼마 얼마입니다. 당연히 둘 사이의 간격은 3보다 작죠. 그래서 계속 올려보다 보면 이 t가 0이 되면은 잠깐만 0 되기 바로 직전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때도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인데 역시 3. 얼마 얼마 1. 얼마 얼마니까 둘의 차이가 3보다는 작을 겁니다. 자, 그래서 t가 이제 0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3이 되죠. 여기 베타가 3이고 알파가 0이 되니까 그래서 t가 0이 되면 돼요. 자, 그림이 좀 지저분해져서 조금만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좀만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자, 일단 t가 0이 되면 돼요. 다음 t가 0보다 조금 커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조금 위로 한번 그려봐요. 그럼 여기가 알파야. 그리고 여기가 베타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베타 빼기 알파 값이 얼마인지 찾아볼 건데요. 자,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그냥 조금 더 그려볼게.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는 서로 주기의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주기가 4니까 사인 그래프를 추가적으로 그렸을 때 여기서 좀 더 가게 되면 여기 길이가 1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쪽 지점까지는 사인 그래프가 한 주기가 간 거니까 여기 길이가 4고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1이니까 그럼 여기 사이의 길이는 3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위에다도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위에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것도 지우고 좀 더 위에다도 해볼게. 자, 다음 좀 더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도 이제 아까 방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사인 그래프 좀 더 확장을 해서 그려보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점이 알파야. 그리고 이 점이 베타인데 요 점은 베타 더하기 1입니다. 여기가 한 칸 간격이에요. 그리고 알파에서 베타 더하기 1까지가 4칸 간격이죠. 한 주기예요. 그러므로 베타 빼기 알파가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았고요. 지금 교점이 지금 요렇게 지금 그린 거에서는 교점이 4개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교점이 3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가 만나는 점. 요 점 있죠? 요 점을 지나도록 그렸을 때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요. 베타는 여기가 됩니다. 얘까지도 아까 방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해서 쭉 연장을 해보면 한 주기 4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3이 되는 게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럼 그거보다 더 위로 그려볼 거야. 더 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알파예요. 아까까지는 알파가 사인 그래프의 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알파가 코사인 그래프의 점으로 바뀌었고요. 자, 베타도 역시 코사인 그래프 위의 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이 베타는 3. 얼마 얼마
그리고 여기는 알파는 1점 얼마 얼마인데 0점 얼마 얼마인데 잠깐만 아까 요 지점에서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3이었죠. 근데 그 길이보다도 지금 간격이 더 넓어졌어요. 그러므로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베타 빼기 알파가 3보다 커집니다. 자,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3이 되도록 만드는 t-값은 자, y는 0 그래프에서 여기 만나는 점까지 이 지점 사이에 있었을 때 그때 가능한 걸 알 수 있고요. 이 만나는 점의 좌표는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점은 여기 점 가운데 2분의 1일 때고요. 그때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루트 2죠. 자, 따라서 t가 0 이상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을 때 그때 베타 빼기 알파가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은 맞아요. 자, 마지막 디귿.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대요. 자, 그랬을 때 그리고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면 t1 곱하기 t2의 값이 3분의 1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알파 값 한번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봅시다. 자, 만약에 t1이 여기 있고요. t2가 여기 있으면 자, 이 점의 x좌표가 알파 t1이고요. 이 점의 x좌표가 알파 t2가 돼서요. 이렇게 같은 코사인 그래프에서 위에 알파라는 점이 알파 t1과 알파 t2가 있을 때는 t1과 t2가 서로 같지 않은 한은 이 두 값이 두 좌표 x좌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찾아보는데 이게 코사인 그래프에 계속 알파가 같이 있을 때는 안 되고요. 여기 t가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알파 값이 1위로 오게 되죠. 이 알파 값이랑 똑같은 알파가 되려면 여기로 올라가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t2가 이 위에 있고 t1이 요 아래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게 되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을 잘 보고 이제 좌표를 한번 써보면 자, 밑에 점 x좌표가 알파일 때 y좌표가 t1인데 이게 사인 그래프의 점이에요.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t1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요 위쪽 점은요 코사인 그래프의 점이에요.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t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을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래요. 그랬을 때 t1 곱하기 t2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다음 t2는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고요. t1은 사인 2분의 파이 알파인데 이 값이 뺀 게 2분의 1이야. 이걸로부터 t1, t2의 곱은 사인 2분의 파이 알파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제곱을 하면 사인 코사인의 곱이 나오겠죠? 제곱을 해볼게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을 하면 1이죠. 그 다음 빼기 2배의 사인 코사인 하는 거가 좌변이고요. 우변을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이 식으로부터 2배의 사인 코사인이 4분의 3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 8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값이 8분의 3이라는 거죠. 디귿은 거짓이 됩니다. 자, 주어진 로그 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로그 4에 3분의 2 곱하기 24 계산해주면 28에 16 그러므로 2가 되겠죠.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미분의 부호가 a 근처에서 바뀌어야 돼요. 미분을 먼저 구해보면 3x제곱 빼기 3 인수분해도 해볼게요. x 플러스 1 x 빼기 1이니까 자, 미분이 2차 함수네. x축하고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극소가 되려면 미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a 값이 1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fa는 f1이죠. f1 값을 구해보면 1 빼기 3 더하기 12 그래서 10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 정답은 11이 됩니다.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가 36이라고 하고 a7이 3분의 1 a5일 때 a6을 구해보래요. 자,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과 공비로 모든 정보들을 표시해볼까. a2는 ar이고요.
자, A7이라는 건 AR 6승이고 3분의 1 AR 4승이 A5죠. 자, 이 식은 정리를 좀 합시다. 양변 A 나누고 아래 4승으로 나눠주면 R 제곱이 3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한 식이 두 식을 정리한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A6이야. A6은 AR의 5승이죠. 자, AR의 5승은 AR에다가 R의 4승을 곱하면 돼요. 근데 AR은 문제에서 36이라고 알아냈죠. 요 위에서 이렇게. 그 다음 R의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R의 4승은 제곱하면 9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0초 대 위치랑 1초 대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속도와 위치에 관련된 그 적분 문제죠. 자, 우리 위치는 어떻게 구하죠? 위치는 0초 대 위치, 0초 대 위치. 이걸 위치를 x라고 표시할게요. 0초 대 위치에다가 인테그랄 0초에서 t초까지 속도를 적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 xt를 한번 구해 볼게요. 0초 대 위치는 0이에요. 0. 인테그랄 0초에서 t초까지 속도 3t제곱 빼기 4t 더하기 k dt 이거 계산한 게 바로 t초 때 위치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t세제곱 2t제곱 kt 0t 이렇게 쓰면 t세제곱 빼기 2t제곱 더하기 kt 이게 바로 t초 때 위치예요. 자, 근데 문제의 조건이 또 있죠. 1초 때 위치가 마이너스 3이래요. 1초 때 위치 한번 구해보세요. k-3죠. 요게 마이너스 3이래요.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t초 때 위치는 t초 때 위치 뭐 구해도 되지만 그냥 속도를 구할게요. 자, 속도 vt는 3t 제곱 빼기 4t 빼기 2예요. 자, 질문이 1초에서 3초까지 위치 변화량을 구하래요. 그건 1초에서 3초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13. 자, 3 집어넣으면 27 빼기 18 빼기 6.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빼기 2. 그래서 3. 뒤에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그래서 정답은 6이 됩니다. 3참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 3참수 fx로부터 gx라는 함수를 이와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이 함수가, 이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질 때 a 값의 합을 구해보래요. 자, 근데 이 식을 잘 보시면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 문제죠. 적분간의 변수 x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정적분을 미분해 줘야 되죠. 자, 근데 미분하려고 봤는데 안쪽에 이 fx라는 게 들어있어요. 적분은 지금 t로 적분하고 있는데 안쪽에 t와 상관없는 다른 변수가 들어있어서 이 안에 함수가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분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전개하고 fx, ft의 4제곱 빼기 ft의 5제곱 dt 그 다음에 a에서 x까지 이거 fx 앞으로 끄집어냅시다.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정적분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근데 fx를 끄집어낼게요. 뒤에 것도 써주고 자, 정적분의 성질 써서 일단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적분 안에 다 t만 들어있죠. 그럼 이제 미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자, 이 앞에 거는 고배 미분 써야 돼. fx 미분하면 f'x고요. 자, 이 뒤쪽 함수 미분하면 이건 그냥 써주고 일단 ax ft 4제곱 dt 더하기 이번엔 앞에 걸 그대로 써주고 자, 이 뒤에 정적분 x로 미분하면 fx 4제곱이 되죠. 자, 이 뒤쪽 정적분도 미분하게 되면 fx의 5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지워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 g'x가 구해졌습니다. 자, 근데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데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그 말은 g'x가 부호가 한 번만 바뀐다라는 소리죠.
한 번만 바뀐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a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x 아니까 한번 구해 볼게요. fx 미분하면 f 프라임 x 구할 수 있죠. 3x 제곱 24x 45 3으로 묶어주고 인수분해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g'x를 써보면 3x-3x-5 이렇게 써지고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4제곱 dt 이렇게 g'x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g'x는 이 상태에서 그냥 보시면 x가 3보다 클 때 작을 때 g'x의 부호가 바뀌죠. 여기서도 보면 x가 5보다 클 때 작을 때 g'x의 부호가 바뀝니다. 근데 지금 부호가 한 번만 바뀌어야 되는데 이 앞에 것만 봤을 때 3과 5 두 군데서 바뀌죠. 자,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뒤에 거가 이제 3과 5에서 부호가 3 또는 5에서 부호가 바뀌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두 군데서 부호가 바뀌는 거가 안 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뒤에 식도 한번 잘 보시면 이 안에 있는 함수는 3참수의 4제곱인데요. 여기 짝수 제곱을 하게 되면 이 ft 4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 fx 그래프는. 자,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떤 a라는 포인트에서 x까지 적분을 할 건데 x축 위에 있는 함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하게 되면 적분 결과는 양수가 되고요. 자, x가 a보다 왼쪽에 있게 되면 x축 위에 있는 함수를 오른쪽에서 왼쪽을 적분하게 되면 적분 결과는 음수가 돼요. 그래서 이 a부터 x까지 ft 4제곱 적분한 이 함수는 x는 a일 때 0이 되고 a보다 오른쪽에서는 정적분 결과가 양수, a보다 왼쪽에서는 정적분 결과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x는 a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 g'x의 부호가 바뀌는 경우는 3과 5와 a인데 지금 부호가 바뀌는 게 한 번만 일어나게 해주려면 a가 3과 겹치든지 또는 a가 5와 겹치면 됩니다. 따라서 a 값으로 가능한 값은 3, 5 두 개고요. 두 값의 합은 8이 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가족건 xn승 빼기 64 곱하기 fx는 0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각 실근이 중근이래요. 그렇다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봐. 근데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이 인수분해를 뭐 했다고 하면 x 빼기 알파가 2번, x 빼기 베타가 2번 이렇게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근이 지금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4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앞에 보면 x n승 빼기 64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거듭제곱근 개념에서 이런 문제는 홀수 짝수 따로 나눠서 생각을 했죠. 자, 케이스 1번. 자, n이 홀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이 홀수일 때 x n승이 64가 되는 경우는 x가 n제곱근 64일 때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앞에 거의 근이 하나밖에 없고 fx라는 것도 2차 함수니까 최대 근이 2개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근이 3개까지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가족권을 만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n이 짝수가 돼야 되고요. n이 짝수가 되면 x n제곱이 64 되게 만드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도 또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중근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fx가 가족권을 만족을 하려면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n제곱근 64 x 마이너스 n제곱근 64 이런 식의 이참수면은 가족권이 만족이 되고요. 여기서 단 n은 짝수여야 합니다. 자, 이게 가족권을 정리한 결과예요.
다음 나 조건을 보면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래요. 지금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는 이차 함수죠. 그래서 x에다 0을 넣어보면 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n제곱근 64의 제곱입니다. 근데 64라는 게 2의 6승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y좌표가 최소값인데 얘가 음의 정수가 돼야 된대. 그 말은 자, n제곱근 2의 6승의 제곱이 양의 정수, 즉 자연수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지수법칙 써서 정리를 해볼게요. n분의 6승의 제곱이니까 n분의 12승인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2의 몇 승 이런 게 자연수가 되려면 n분의 12가 0 이상의 정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n은 12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 조건인 거죠. 자, 그러면 가조건과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해보면 자, 얘는 10의 약수인데 짝수여야겠죠. 그래서 1은 안 되고요. 2, 그 다음 3은 안 되고 4, 6, 그 다음 12 이렇게 4개의 값이 가능하고요. 이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부분 더하면 12죠. 12 더하니까 정답은 24가 됩니다. 자, 3참수 fx에 대해서 fx는 0의 근이 2개고 fx 빼기 fx는 0의 근이 3개래요. 그리고 F1, F'1, F'0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F0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류 문제는 fx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거죠. 문제의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fx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내고요. 그 그림을 보고 fx식을 찾기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 조건씩 분석을 해볼게요. 자, 가조건. fx는 0의 근이 2개가 되려면 fx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 돼요. 자, 최고창이 양수인 3차 함수에 대해서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거나 혹은 이런 형태로 그려질 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거고요. 최고창이 음수일 때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거나 혹은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 되겠죠.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요. 이렇게. 자, 이게 가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형이고요. 자, 근데 잠깐만. 나 조건은 합성되었고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그 조건은 나중에 써먹을게요. 자, 밑에 조건 보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조건 보면 f1이 4라는 조건. 이거는 3차 함수가 1,4를 지난다는 소리죠. 1,4라는 점을 지나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f'1이 1이란 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4에서 3참수 접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1이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이 접선이 y는 x 플러스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부터 3참수가 y는 x 플러스 3에 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조건하고 이 네모 박스 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래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런 형태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런 형태일 때는 x축 극대값이 x축 위에 있는데 1,4를 지난다. 거기서 접한다. 불가능하죠. 1,4를 만나게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접하는 게 아니라 뚫고 지나갈 테니까.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그림 형태는 나올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서도 가능한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얘도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 가능하겠죠. x축과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런 경우 가능하겠네요. 또 이 경우는 가능할까요? x축하고 이런 형태면 이런 형태야. 자, 이게 1,4를 지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1,4에서 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형태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자, 이제 예쁘게 그려줄게요. 자, 이게 쓸데없는 거 다 지워버리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자, 두 가지 경우 다 그려놓고 합시다.
y는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에 접하는데 1,4에서 접하면서 x축하고 동시에 접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 다음은 y는 x 더하기 3하고 접하는데 1,4에서 이번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접했다가 도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f' 0이 1보다 크다. 자, 여기도 1보다 크고 여기도 1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써먹지 않은 조건, 나 조건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 나 조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일단 f가 얼마 났을 때 0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 x축하고 맞는 점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파란색 박스 친 나식이 성립을 하려면 안에 있는 함수 x 빼기 fx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돼야 저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자,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fx가 x 빼기 알파가 되거나 또는 fx가 x 빼기 베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알파가 여기쯤 있으면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 있어요. 지금 알파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겠죠. 그래서 여기서 y는 x 빼기 알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3차함수 그래프랑 몇 개 점에서 만나죠? 3개의 점에서 만나고요. 그러므로 이때 fx가 x 빼기 알파라는 이 방정식은 3개가 됩니다. 또 x 빼기 베타는 베타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베타는 이쯤에 있겠죠.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자, 지금 3차 함수는 이쪽이 좀 더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죠. 만난 점이 또 역시 3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토탈 근이 6개가 나와버려요. 근데 나 조건에선 근이 3개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은 나 조건을 만족할 수 없음을 알아냈습니다.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이제 답이 나오겠죠. 두 번째 그림에서 또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 푼 거는 똑같아요. fx가 x 빼기 알파가 되거나 또는 fx가 x 빼기 베타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알파는 한 이쯤 있을 거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자, x 마이너스 알파 그리면 근이 3개가 나와버리고요. 자, 마이너스 베타는 이쯤에 있을 거니까 x 마이너스 베타 그래프 그리면 근이 1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근이 4개가 되죠. 3개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은 항상 베타에서 만날 거니까 이쪽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1개로 고정이 돼야 될 거야. 그럼 근이 3개가 되게 하려면 이쪽이 2개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fx 그래프를 모양을 좀 옮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3인데 자, 여기 베타. 자, 이쪽에서 접할 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여기가 알파고 마이너스 알파가 이쯤에 와서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1개, 2개, 3개 계속 이 알파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근이 3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될 겁니다.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떨까요? 알파를 더 줄여봅시다. 더 줄여서 이런 식으로 되도록 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는 3이 돼서 이 x 빼기 알파 그래프가 이 접선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쪽 방정식의 근이 2개가 되네.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이제 1개가 되니까 이쪽이 1개, 토탈 3개의 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알아냈습니다.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는 fx 그래프의 개형은 극소값이 마이너스 3,0이고요. 자, 이제 잘 그려볼게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3,0이고요. 1,4에서 이 y는 x 더하기 3하고 접하는 이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함수였던 겁니다. 자, 여기다 모르니까 이제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차함수 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fx는 최고차항수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할게요. 그리고 x절편이 -3이니까 x 플러스 3. 근데 접했어. 그러니까 제곱. 그리고 x 빼기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가 x좌표가 1인자면서 y좌표가 4죠. f1이 4고 그리고 f'1이 1이었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k값과 베타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자, f'x 미리 구해놓고 문제를 진행을 해볼게요. f'x 자, 미분하면 이렇게 고배 미분 써서 미분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공통인 거 묶어주면 2x-2베타 더하기 x 더하기 3. 따라서 미분은 k x 더하기 3, 3x 빼기 2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써볼게요. f1 여기다 1 넣어보세요. 그럼 16k 1-베타인데 이 값이 4고요. f'1 구해볼게요. 여기다 1 넣으면 4k. 자, 여기다 1 넣으면 6-2베타는 1. 자,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 식을 연립을 해볼게요. 자, k를 한번 소거해볼게요. 자, 아래식에서 보면 두 번째 식 8k 3-베타가 1이야. 따라서 8k는 3-베타분의 1이고요. 양변에다가 2배를 해주면 16k는 3-베타분의 2입니다. 자, 이걸 여기 16k에다가 집어넣어주면 3-베타분의 2, 1-베타가 4죠. 따라서 1-베타는 자, 여긴 약분해주고요. 2, 3-베타 우변은 6-2베타니까 베타는 5가 됩니다. 여기다 베타에다가 이런 데다 5 집어넣어주면 16k가 -1이죠. 그래서 k는 -16분의 1이고요. 그러면 fx식 자, 여기로 가서 최종 정답을 구해봅시다. fx는 -16분의 1 x 더하기 3의 제곱 x 빼기 5 이렇게 돼요. 자, 그럼 f0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어 보면 자, -16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5가 돼서요. 16분의 45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플러스 q의 값은 분모 분자 더해보면 61이 정답이 됩니다.